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 백영식입니다. 이번 시간을 빌려서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총평가 그리고 수원과 기하 과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조금 볼만한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총평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평가원의 의도, 평가원의 이번 시험에 대한 자세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2022학년도부터 수학 영역이 문이과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였는데, 실제 공통과목 22문항, 그 다음에 선택과목, 미적분, 확통, 기하 각각 8문항씩 해서 30문항을 치는 시험이었는데,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올 초에. 특히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말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평가원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었다. 즉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 때문에 전체의 시험을 망치게 되는, 또는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통과목 22문항에 힘을 실은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구성을 보게 되면, 공통과목 수원 수투, 수원 11문항, 수투 11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실제 뒤쪽,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점짜리 문항과 중킬러와 킬러 문제에서는 수투 위주로 약간 중심적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약간 수투 중심의 시험이었을 거라 많이 체감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출제 수는 11문항 11으로 갔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평가원은 항상 그 해에 수능의 경향을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치러졌던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기관의 사설 모의고사는 다르게 약간 기존의 기출 유형에 벗어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유형 문제인가 아닌가, 요 경계만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수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출 위주로 너무 기출 문제에 의존해서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은 상당히 이번에 쳤던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공통과목, 즉 이 문이과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 상관없는 이 수원 수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택 과목, 즉 학통이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는 기존에 저희가 가형과 나형에서 출제되었던 그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문제를 살짝 변형했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쳤던 어떤 유형을 가져와 가지고 그 해석이 비슷했다든가 연계성이 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줬고 선택 과목에서는 약간 평행이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한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영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 영역이 다소 범위도 축소가 되고 너무 수학 학력 저조로 이어지고, 특히나 자연계열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수원 수투의 나형에서 출제가 되었던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에는 변별력 확보가 힘들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는 다르게 복잡한 연산이나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로서 변별력을 확보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봤듯이 문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근거, 그리고 조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에 입각한 문제들로 변별력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번 문제와 21번 문제가 수원의 중킬러와 킬러 문제인데, 실제로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EBS 기준 오답률이 93%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원 문제 중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n제곱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n제곱근에 관한 문제가 중킬러 이상 4점짜리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사실 거의 없죠. 기존의 기출 유형과는 다른 유형에서 그 소재를 가져와서 변별력 있게 만들어냈다라고 과언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즉 고등수학 상하가 탄탄한 친구들은 아마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히 짝수라는 판정이 되었을 때는 그 짝수 n을 2K라든가 이런 식으로 두고 들어가는 좀 디테일함이 있었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을 텐데 머릿속으로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입법 이런 것들 단순 계산으로 들어갔다면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21번이 수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예시 문항을 보게 되면 수능 예시 문항을 보게 되면은 15번 문제가 수원에서 킬러 문제 번호입니다. 사실. 근데 그 15번 문제가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학답형 문항이라 하죠. 기억, 니은, 디귿.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평가원에서는 이번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대칭성을 이용하는 학답형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요 의도는 평가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보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는 안 됩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이제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교육청 모의고사랑 사설 모의고사가 약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중요한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니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와 삼각함수 그래프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던지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0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93%였는데 사실 이 기하가 작년에는 저희가 수능 과목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으로 돌이켜보면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서 이제 가형에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유형과 거의 흡사한 유형으로 조건 가나다를 주고 벡터의 내적 값에 대한 기하적 해석으로 들어가셨으면은 딱히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나 실제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 안배 차원에서 기하 30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하의 벡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자취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나다 또는 가나의 조건을 주고 그 벡터 값의 부등식을 줘서 그 우리가 자취의 영역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벡터의 합의 크기라든가 내적값의 최대 최소 문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출 유형과 유형의 변형한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줬고,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뭔가 새로운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응시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을 건데, 일단은 확실한 건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이후로 평가원에서 이런 시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읽고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상황이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비약적인 해석으로는 이제는 문제를 풀기가 다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6월 모의고사보다 9월이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변별력 확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오던 공부 방법보다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특히 이 가나다 조건형 문제에서 그 조건의 해석, 이 해석력을 기르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공부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평가원에서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그냥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에서 식이 복잡하거나 연산이 복잡한 이런 걸로 변별력을 높이진 않습니다. 그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원은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공부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출 문제의 유형으로 압축시켜가지고 그 기출 문제랑 유사한 유형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올해 수능 대비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푸는 스타일, 즉 공부하는 범위,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내신 대비 교재도 필요하면은 사서 그 내신 대비 문제 중에서
특히 좀 신선한 문제라든가 또는 내신형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들도 중에서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풀어봐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상당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 안배입니다. 확실히 가형과 나형이 없어지고 통폐합으로 수학 영역이 출제되다 보니 그리고 지금 6월에서도 이미 공통과목에서 어렵게 나올 거라고 평가원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통과목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를 세이브하냐에 따라서 선택과목 아무리 평이하게 나온다 한들 오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형태에서 변형한 형태로 4점짜리 문제와 중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를 각각 한 문제씩 선택과목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킵해서 선택과목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성적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이 상당히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뭔가 경향을 파악하고 수능 대비하기에는 다소 버거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군가가 입시 전문가, 특히 수학생들 같은 분들이 옆에서 조금 그 밸런스, 특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공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공부방법이 가장 올해는 수능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9월 모의고사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남은 기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그리고 시간 안배를 생각하셔서 공부를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